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은 제가 아침 한, 어, 5시인가 나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새벽 5시쯤에. 근데 이제, 어, 저 지하철역, 어디선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되지 않을 역에서 내려서, 예, 거기서 제가 자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잤나 봐요. 그, 그 영내 경찰이 와가지고 신고받고 왔다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내 왜 여기서 내려 자고 있지? 그래가지고 예, 한 7시, 한 8시쯤에 집에 와서 한 3시간 자고 다시 가게 나왔어요. 예. 아이,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그래서 내일은 제가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오늘도 비 많이 오는데 가급적 빨리 방송하고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어제는 작정하고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서 분위기를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좀 약간 과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예, 쓸데없이 뭐 이렇게 맨날 무슨 예? 무슨 뭐 비디오 뭐 이런 거 음악 듣고서 막 괜히 쓸데없이 예,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인드라에 그냥 예,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분숙자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예, 화랑님 어서오세요. 아이가 무슨 뭐 노래 뭐 이런 거 뭐 예,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내가 저거 왜 올렸지? 뭐 뿌요뿌요 뭐 이런 거 왜 올렸지? 좋아하지도 않는 애인데 왜 어저께 새벽에는 꽂혔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 누스커님 어서오세요. 가꾸토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심야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심야에는 이렇게 뭐 SNS 지를 하지 말라. 예. 그래서 마흔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낮의 리얼리즘과 밤의 리얼리즘은 다르다. 예. 밤의 리얼리즘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오해 살 여지가 많다.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99회, 이제 600회네. 억설타임즈 쇼 2022년 7월 23일 인원리 78대 21을 국유원 귀족에게도 적용한다면 시카고 국립도서관 VOA 김영교 성렬영 원희룡 태영호 오토기어 김승현 김단태 캠피셔 밥 프록터 뭐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실수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진짜로. 네. 요거를 죄송한데 그 그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 한인 프로젝트 원희룡 성렬영에게 긴급 보고 왜 무게소리 김영교인가 태용호 캠피셔 김단태 MB전 74 오토기어 김승현 주식 양도세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 밥 브로커 상상가치론 VOA 파니보틀 이런 제목입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이 평범한 한인인의 역사 자료를 찾는다고. 그래서 시카고 유튜브죠. 유튜브 채널. 예. 언론이죠. 시카고 한인 언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들이 마치 뭐 요즘 미국에서 한국인 대우해 주는 게 우선 과거에 유대인 대우해 주듯이, 뭔가 이렇게 뭔가 같은 간에 국유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인에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딱 들어선 시점 2010년대 때도 유사한 국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싸이가 뜨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인들아 막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착각할 만큼 굉장히 한국을 밀어줬다가 트럼프 때가 되면서 한국을 푸대접했다 이거죠. 근데 다시 이제 한국 붐이 일어난 거고, 그런 어떤 관점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시카고의 한인 프로젝트라는 건 뭐 역사적인 인물, 뭐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예, 이렇게 대상으로 일기라든가 기록물을 영구 보존한다 이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염창동이 아니지 뭐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보존한다. 생각해 보세요. 영구 보존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시카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그 다음에 원희룡 긴급 현안 대통령 1:1 보고 내용 공개합니다. 그래서 뭐 원희룡 참고하시고요. 그 드라마 빠찡꼬 하면 부산과 제주죠. 부산과 제주 60년대 생이고 원시고 제주 출신. 그래서 어떤 간에 원희룡의 행보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희룡 화이팅!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니크. 그래서 뭐 성렬형이 뭐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세계화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화.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김대중 자유화, 성렬형이 세계화. 저는 민주화라는 표현을 싫어하잖아요. 민주화라는 것은 파시즘이다. 민주화라는 표현은 인들하는 파시즘 용어로 간주하는 편이에요. 자유화가 맞는 표현이다. 저는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간 것이 자유화 운동이지 민주화 운동 한 적 없어요. 인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민주화 운동 한 적 없습니다. 자유화 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렬형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흉악법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국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 흉악범 몸좀비 뭐 이런 친구 애들 빨리빨리 감옥에 보내야죠. 뭐 박지원 흉악범, 무슨 뭐 서훈 흉악범, 정의용 흉악범. 사람 한 명 죽인 것보다 제도로 사람을 죽인 것이 더 나쁜 자들이죠.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헌절 국회에 있었던 열어보지 못했던 영상, 뭐 태영호, 뭐 보니까 뭐 큰 볼 건 없고 제목 어그로를 끈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왜 이 영상을 소개하냐? 그냥 재헌절 때문이죠. 올해 재헌절, 앞으로 5년 내내
제헌절은 중요한 날이다. 공휴일도 아닌 제헌절을 왜 인드라가 챙겨야 되냐. 여론에 성렬영이 몇 퍼센트로 당선됐습니까? 몇 퍼센트. 문전비 자이파시오 때 지지율은 당선 득표율이 몇 프로였죠? 발적일성 생일 41.5%. 약간 인드라 예측대로 됐죠. 그 다음에 성렬영은 제헌절 48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헌절, 헌법정신, 위헌. 그래서 문전비 자이파시오 정권이 위헌적 짓거리를 많이 했죠. 대북 전단 금지법, 이런 강제 북송,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헌법 질서를 바로 잡고 5년 내내 이런 어떤 헌법 파괴 세력을 분쇄하는데 온님은 기울여라. 이게 국유본이 성렬영을 임명한 거다. 제헌절 지지율이다.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과의 어떤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이다. 문전비 때는 그냥 5년 내내 반쪽 일성 찬양만 했죠. 그 어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득표율은 뭐였죠? 5월혁명.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제 득표율에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자이언트 스텝 유력. 이거 빨리빨리 있냐?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제 수치가 한국에서는 중립금리를 이렇게 데이터화한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미국엔 있어요. 그래서 2.5가 중립금리입니다. 이번에 0.75% 올리면 그 중립금리에 들어서요. 2.5. 근데 여태까지 관례가 연준은 중립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금리 상승한다 이거죠. 금리 상승.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0.75를 올릴 거란 예상이 가장 많은데 0.75 올리면 중립금리에 도달하고 그런 다음에 8월달 쉬고 9월달 찬바람이 불 때 0.25를 올린다. 그리고 중간 선거 끝나고 내년 1월쯤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0이 되죠. 인드라는 최종적으로 인드라 볼 때는 3.0까지는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야지 이 어떤 전체적인 2024년까지 가는 2024년 대선까지 가는 프로그램들이 큰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2024년이면 금리 인하한다. 중립금리로 내려와야 되니까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한다. 그래서 이번에 빨리 올려야 돼요. 0.75. 뭐 소수 의견으로 1%도 올릴 수, 1% 올려도 돼. 인드라 신경 안 써. 그 1% 지금 올리면, 그런 만큼 9월 달에는 안 올릴 수도 있고, 근데 9월 달에 또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스텝이 약간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75로 올리는 게, 어쨌든 가장 무난하고 대세다. 그래서 시장의 예측대로, FOMC가 결정을 하면, 인드라는 의외로 시장이 호응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로 올리지 않는 한 0.75 정도면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들에 대한 시장 반응은 3개월물 미국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 그걸 보시면 돼요. 뭐 10년물, 3년물, 2년물 그건 볼 거 없고요. 딱 그 FOMC 발표 당일에 그 3개월물만 보시면은 흐름만 보시면 대략 답이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랠리 그렇다고 지금 곧바로 막 그 지금 캠피셔 김단태처럼 이제 끝났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아유 회의적이지도 않지만 이미 바닥은 진바닥은 지났다. 6월 14일날 뭐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제 의견은 이 유동성 함정,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찐바닥은 6월 14일일지 몰라도 기간 조정 시기가 있다. 근데 기간 조정 와중에도 한 3,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또 땡겨주는 단기 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7, 8월, 그러니까 8월 한 달은 어떤 FOMC에서 금리 인상할 어떤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9월에 하지 8월은 안 한다고요. 그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8월에 단기 랠리는 예상할 수가 있다. 딱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하시면 안 된다. 단기 랠리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예를 든다면 뭐 한 3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는 거냐. 테라 파동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3만 뭐 우리 그 우바연님께서는 5천만원 한국 기준 5천만원 지금 한 3천만원 되나요? 그래서 5천만원까지 가서 폭락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까지 보진 않고 한 4천만원 4천만원 정도까지 갔다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토기어와 김승현 이게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 실현 가능할까? 역시 오토기어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쪽 관점에서 야 이게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면 또 우리 태원이 형 수소펀드 고려대 동문 정의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소와 여태까지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내연기관과 이렇게 그 전기차 이거를 하는 게 하이브리드 현대차죠. 인터넷 타봤잖아. 그랜저 하이브리드. 근데 이게 이제 내연차가 아예 사라지고 내연기관 대신에 보조로서 수소가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기술은 현대차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전기차 쓰고 뭐 시외 주행 고속도로 달 때는 수소차 충전 한번 하고 이런 것 한다면 굉장히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몰랐는데 오토 기어가 확실히 이런 어떤 현대차 기획을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참신하다. 저도 몰랐어요. 엔비전 74 뭐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기자도 그렇고 뭐 지금 그렇게 이게 현대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만 뭐 말한 대로만 된다면 테슬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가 상당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원탑이고 나머지 무슨 뭐 시장 점유에서 보면은 뭐 GM이다 뭐 김승현이 얘기하듯이 고만고만한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오토기어가 말한 이런 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냥 테슬라와 현대차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처럼 사실상 세계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만약에 이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가 제대로만 된다면 세계 시장을 휴대폰 시장처럼 테슬라와 현기차가 양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현기차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국외본이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중국에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기술도 주고 좀 그런 면이 있다. 비아딘가 뭐 어떤가 중국 차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중국 차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국외본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중국 전기차가 또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테슬라 대 중국차 이런 구도보다는 지금 휴대폰처럼 애플 대 삼전 이런 식으로 테슬라 대 현기차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보셔야 된다. 태원 형이 괜히 수소폰도 하는 게 아니다, 좀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현 역시 어그로를 끄는 이 현대차가 또 2천만원대. 이 친구는 이제 기술보다는 경영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그냥 차팔이라고 하겠습니다. 차튜브 뭐 이러는데 그냥 차팔이 유튜버들. 전 다른 애들은 별로 관심, 김함용 뭐 이런 애들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이 친구 김승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나이가 26살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상한 병도 있고 당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현대차에게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연이 애매한 게,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바지 사장 노릇을 하다가 고소고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은 이제 그 명탐정 무슨 이 친구 갑자기 그래서 요즘 왜 김승현이 왜 이렇게 요즘 고생하나, 그런 것들은 이 친구가 누구죠 얘가? 하여튼간 이 친구가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인싸K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요. 저런 애들 난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싫어해. 막 그렇게 근거 없이 막 유튜브에서 막 헛소리하는 애들은 되게 싫어해서. 아무튼 그렇고요.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김승현을 응원하고, 이 친구도 재밌게 썼어요. 이 사태는 왜 그런가, 이걸 보시면 되고, 물론 이 친구 얘기를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고발은 가능해요. 이 친구는 이제 좋게 무마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추정만으로도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그 실제로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말대로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무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추가 증거가 확보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이 법조계에 계신 분이 아니며 함부로 이런 법 관련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상하세요. 부자 됩니다. 빠밤. 200억 벌까 4천억 아니다. 2조만 벌자.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주식 양도세 반드시 내게 해야 합니다. 미국인은 70%가 개인 매매 펀드 등 자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양도세는 팔면 세금을 내야 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복리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호재에도 거래량이 적어도 주가가 우상향하죠. 그리고 주주니까 회사들의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주주총회도 가지고 횡령도 빨지 못하게도 하고 감시도 하고 좋은 회사들은 마음 놓고 산업을 이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이 꽂힙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저평가받는 이유가 회사들은 좋은데 떠받치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니까 단타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에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경제가 일단 어려운 것도 있고 2년 유예기한 가져서 선진국처럼 양도세 기준을 좀 더 세밀히 마련하고 국민들이 국민지식도 좀 높이고 그래야죠. 폐지 말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도 전 종목 확대하는 게 맞지만 이건 일단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예전엔 세금 내기 싫어 돈 벌면 안 되겠네 했는데 지금 앞으로 돈 더 벌어서 세금 내야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튼 윤정부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인더라도 큰 공감하는 좋은 댓글인데요. 근데 이거 이해할 만한 마인드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그렇군요. 대한민국 상위 1% 인드라님 이웃분들인데 저는 인드라님이 상속세 개선 이야기 하셨을 때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거든요. 안타깝네요. 단타 치면서 세금 떼어간다고 불만이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주식 양도세 내는 게 맞겠네요. 성렬형 정부를 시작으로 선진화가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에서 세금을 선진국처럼 걷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재 주식 양도세가 없는 상황이 단타를 유도한다.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고요. 제가 주식 양도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단타로만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도시 증권거래세로 그에 대한 기회비용을 걷고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은 매도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내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충분히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고 양도세를 도입하면 단타들에게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에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 유인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선진국 사례를 끌어오시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런 선진국 시장들처럼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금이 잘 나오고 그럽니까? 일부 우량한 회사를 제하면 배당금을 주는 회사가 더 적을 텐데 말이지요. 또한 배당에 대해서도 제도가 그리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세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 액수 배당액을 넘기면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고 건강보험료 추가부담까지 있는데 이런 환경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개선하지도 않은 채 미국이나 선진국 시스템을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인드라님께서 산업화 20년, 자유화 20년, 세계화 2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산업화, 자유화,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제대로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고 나서야 양도세 도입이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 얘기는 이제 시기상조다. 글로벌화, 세계화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요. 이제 미국에서 하면 무조건 그걸 한국에서도 해야 되는 거냐?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하나 이제 지적하면은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태원이 형이 하고 있는 방식은요, 지난 20년 동안은 주주 친화, 그거 얘기했던 게 장하성이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 그 마인드, 그 어떤 소액, 소액 주주 운동 뭐 이런 거 이제 록펠러 가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액 주주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대륙주 형이 그 황제가 된 다음부터 그 주주 친화 그 시스템은 이제 낡은 것이 됐어요.
주주 중심, 주주 친화 어떤 시스템이 낡은 것이 되고, 지금은 이번에 성렬형이 강조하듯이 이사회 중심, 일하는 사람들, 관계자 중심. 이제 주주 친화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직 주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는 게 친주주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노동자,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소비하는 사람, 소비자, 뭐 이런 것들보다 우선인 게 주주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주주를 가진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당장의 수익을 내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기업들이. 당장 3개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에 반영되니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비판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20년 동안 마치 암묵적인 룰이었다 이거죠. 당장의 수익을 내는 CEO가 최고다, 이게 주주 친화 시스템이었고, 지난 20년간의 대록주형이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다, 이사회 중심이다. 이건 의미하는 뭐냐면, 다시 대록주 구역 황제가 된 다음부터 주주 친화 정책 대신에 장기적 비전을 지닌 기업들, CEO가 당장의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 것을 더 중시한다 이거죠, 대록주형이. 그래서 20년 동안, 그간 20년 동안은 소액주주 운동, 단기 투자, 단타, 이것이 최고다. 뭐 이건 안 좋은 점은 뭐 초단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단타 치는 사람 중심의 지난 20년 동안의 어떠한 세계관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불만 있으면 우리 일리 맞는 말씀인데, 불만 있으면 우리 대륙주 형한테 항의하세요. 나 그런 거 싫어. 단타 단타가 세상의 중심이야. 모든 걸 단타 위주로 봐. 장기 투자고 뭐 나발이 필요 없어. 내가 중심이야. 뭐 이렇게 주장 좀 쌈박하게 해보세요. 어쨌든 대륙주 형이 강조하는 것은요, 장기 투자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중심. 이번에 그래서 내가 소개했잖아, 최태원 이사회 중심. 주주 친화 주식 이런 거 아니. 장하성은 얘는 끝났어요. 고려대 장하성. 너 단타 맨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장하성 넌 그냥 수꼴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기상조라는 면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한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부정적인 요인들은 참 여전히 하죠. 여전한데 주식 양도세는 결국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게 보고, 그 시기상조라면 어느 정도로 유예되는 게 좋겠는가. 바로 지금과 같은 분들, 이 단타맨이 최고야, 이런 분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중요한 것은 단타 치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원칙, 원래 그건 뭐죠? 자금 조달이죠. 기업의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목표고, 연준은 주식시장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이 정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연준은 주가에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실물경제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실물경제에 상당히 여러가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오르는 걸 기대하지, 많이 오르는 거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적대적이다, 이렇게
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쨌든 힘내세요, 여러분. 예, 단타 치는 사람에게도 어쨌든 기회를 주고 충분히 예, 좀 이렇게 손해 보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예, 골고루 좀 이렇게 주면서 예,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그 관련 특정 기업의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이 성렬형 정보, 이게 문전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렬형 정보에서 진상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이 문제가 원상 회복이 되기를. 예, 좀 약간 이게 좀 인들아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빨리 성렬형 정부가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이분의 불만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뭐 제가 뭐 경제 원론 관점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죠. 인드라는 관점, 생산 가치는 유통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인드라 블로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분명히 인드라가 말씀드리지만 성렬형 정부는 세계화 정부다. 세계화 미션을 받았다.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 김대중은 자유화, 성렬형은 세계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민주화 편 싫어요. 인드라 저에게 댓글 쓰실 때 민주화라는 편 가르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싫어합니다. 민주화라는 편만 들으면 인드라가 경기를 켜. 파시즘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의 반복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돈 벌고 싶다면 밥 프록터, 뭐 주파수, 절대 주파수론이 있고 상대 주파수론이 있는데 딥스 파시즘론에서 주장하는 절대 파시즘론과는 달리 밥 프록터의 그 주파수론은 상대 파시즘론이고 상대 주파수론이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은 주장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륙주 수용미학이고 소비가치론이고 깜짝가치론이다. 인드라는 상상가치론이고, 상상하면 부자 된다.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상상 자체도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맞죠. 돈이 되는 긍정적인 상상이라면 신의 뜻이 반영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어떤 분은 뭐 그거는 신과의 문제는 순전히 각자의 문제예요. 이게 일반화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드라가 신에 하고 이렇게 한 방식은 결코 일반화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누가 낄 틈이 없다고 생각해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다른 인간이 낄 여지가 없죠. 그냥 인드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님도 맞고 인드라가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냥 평상시에는 신을 생각 안 해. 인간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그냥 신을 별로 생각 안 하고요. 이따가 인드라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그것이 좀 안 좋은 결과로 났을 때 인드라가 또 엇나갔네, 반성해야겠다. 근데 인간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일 지나면 또 까먹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런 게 인간이죠. 어쨌든 자기가 잘 나갈 땐 구약에도 써 있잖아. 인간이란 게 지가 잘 나갈 때는 신의 덕분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생각 안 해. 지가 먹고 살만하고 뭐 그러면 부모 생각 안 하듯이, 근데 막 지가 어려우면 부모 생각 나는 거지, 여러 가지로. 그런 이치예요. 신도 마찬가지지. 신이 막 이렇게 그냥 인간을 잘하면 인간이라는 게 신을 생각합니까? 구약에다 나와 있어.
내가 잘나서 왕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신이 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 예. 그래서 왕에서 쫓겨났을 때라야 신을 생각하죠. 그때부터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생겼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게 인간인데 어떡할 거야.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냥 어떤 분은 난 그래도 일반적인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 매일같이 신만 생각하겠다. 그건 그분의 방식이고 저는 그냥 뭐 다 존중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원특위, 트럼프 이사당 난임에 책임 있어.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나오네요. 이방카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존경합니다. 이거 딱 뭐 이방카 트럼프 이방카 발언으로 뭐 그냥 그 11.3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애들 그 반쪽 아베 잔당빠들의 음모론은 다 끝난 거죠. 반쪽 아베 잔당빠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죠? 11.3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가 맞고 4.15 한국 4.15 총선은 정상적인 선거였다. 이게 반쪽압의 잔당빠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힘들어.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반쪽압가 그래서 되졌다. 11.3 미국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였고요. 바이든 형은 정당한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사기친 거다. 멕시코 대통령.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같은 과거든. 멕시코 걔하고 반쪽압에 트럼프 같은 과예요. 말하자. 그래서 지금 좌우파는 중요하지 않아. 멕시코 걔도 지금 약간 멕시코의 문좀비 같은 약간 좌익 파쇼 성향이 있어요. 걔도 완전한 멕시코 걔가 좌익 파쇼는 아닌데 좌익 파쇼 성향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트럼프는 사기친 거고 4.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범 좌익 파시스트들은 믿으면 안 된다. 내각제 음모론, 무슨 정경론 음모론, 뭐 11.3 대선 부정선거론 다 허구로 드러났잖아요. 이들은 다 쌈박하게 정리했고요. 변호범이 주장하는 것 중에 99%가 다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 100개 주장하면 하나 맞을까 말까.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김영교. 그래서 이제 VOA 비용. 김영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군수산업과 군산복합체 영업이익률은 일반적으로 3%에 5% 낸다고 합니다. 산업규모를 반도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군산업과 군산복합체는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똥줄 타서 저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업 규모가 뭐 저런 걸로 따지는 거는 중공업이 다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수익률은 자동차 산업이 떨어져도 그 자동차 산업의 1차 협력자체, 2차 협력자체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그 고용 인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 따지면 뭐 좀 조선도 그렇고 중공업 분야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좀 시대 정신하고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갈수록 지금 BIT 산업에 비해서 이 화석 중심 중공업 제조업은 갈수록 그 영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대체됩니다. 계속 대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갈수록. 지금 힘을 여전히 내는 것은
고용 인원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딱 바뀌면 어떻게 되죠? 부품 수가 2만 개였던 게 2천 개로 딱 줄어들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자동차 분야에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에서 배터리로 간다면 이제 이것이 헬기, 비행기 다 적용이 된다. 탱크까지 결국 언젠간 다 된다 이거죠. 그럼 더더욱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냉전 시대에 필요해서 만든 국유원이 만든 개념이 군산복합재 음모론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전히 아무리 그거 뭐 10년 뒤 20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뭐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건 맞죠. 폴란드하고 마냥 러시아하고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선생이 길을 걷다가 78대 22 법칙이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뭐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78대 20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노래방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분 귀족을 뭐 한다면 그 안에 1%, 21%, 78%가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국에서 그거는 세계적인 차원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태원이 형은 1% 안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건 기적이 있는데 태원이 형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인드라 생각 여러분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1%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태원이 형이 어떻게 하냐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가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태원이 형이 한반도 넘버원이란 말이죠. 한반도 넘버원. 뭐 한반도에서는 어떠냐? 한반도에서는 태원이 형이 1%죠. 그렇죠? 구분 귀족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단 한 명이 1%, 단 한 명, 100명, 구분 귀족이 한 명이면 100명이면 최태원 형이 당연히 원톱이니까 1%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구분 귀족이 100명만 있냐? 라고 한다면 100명만 있는 건 아니죠. 얘들아 볼 때 1000명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0명.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박지원도 구분 귀족이잖아요. 역대 한국은행 장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홍준표도 구분 귀족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1000명은 되는데 그 안에 10명 안에 홍석현이 들어가냐? 들어간다고 봐야죠. 1%. 유진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명을 추려내면 돼. 한 1000명 정도 있다. 그럼 구명귀족이 여러분 생각에 딱 떠오르는 10명 정도는 1% 안에 있는 거죠. 반쪽 정우는 1%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1% 안에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저는 봐요. 반쪽 정우는 1% 안에 넣어야 분단체제 지속이 가능하거든. 문전비는 1%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쪽 정우는 그 1% 안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봐야 돼요. 그냥 규모를 생각하고 한반도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따지면 1% 안에 들어가겠냐 생각해보면 한국의 위상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크진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재용은 1% 안에 드냐? 1%, 예. 응? 응? 제드래곤은 1% 안에 있냐? 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정치인들은 예, 반쪽 정원 빼고는요, 성여령도 1%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드래곤은 1%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 얘기죠. 예?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이다. 이 나라는 경제인 중심이에요. 예. 상국위원회도 경제인 중심이고 CFR도 결국은 경제인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예. 정치인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 발상이 제가 볼 땐 접근이 후진국적 접근이다. 경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게 9번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뭐 이제 뭐 현실이 현재가 중요하니까 하여튼간에 성혜령이나 그 뭐 문전비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1% 안에 국내적 차원에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1% 안에는 다 있죠. 대통령을 했으면 대통령을 했으면 21% 안에는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제국일까? 미국, 일본, 영국은 제국이지만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인도도 제국이죠. 아니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구원 바깥은 없다. 맥공이 시파르도 푸틴도 모디도 구원 임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좀 사회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 주신 개념은 미국, 영국 뭐 이렇게는 제국이지만 했을 때 이 제국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신 거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라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러시아나 인도도 제국이죠.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도도 방글라데시나 주변 국가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국가에. 일단은 그런 나라면은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안보리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독일도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주변국에 유로화는 사실상 마르크화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은 지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영향력을 갖추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제국이고 한국은 그럼 어떠냐? 한국은 아직까지 제국은 아니죠. 주변국의 어떤 K 문화 이걸로 영향을 주지만은 이거 상당하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국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그에 비해서 러시아나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은 제국이라고 볼 만한 것이다. 그 기준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도 영향력이 커지면 인도태평양 중심 국가가 되면 제국이 되는 거죠.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인도 모두 제국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시장이면 그건 기적이긴 하나 왕국이기 때문에 78%의 기적, 세훈이 형은 78%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세훈이 형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얘기한다면 한국,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 기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적 기준에서 세훈이 형이 10명 안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인드라가 한국의 구병 기적을 한 1000명 정도로 본다 라고 했을 때 10명 안에 들어가겠냐? 세훈이 형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나 21명, 저 200명 안에는 세훈 형이 들어가죠. 예, 세훈 형이 200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정도는 된다, 세훈 형이. 예를 들면 이제 78%는 누구냐? 홍준표가 78%죠. 예, 한국에서 780명 중에 한 명이 홍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10명 안에 홍준표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혹시도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엔 미안해요. 홍준표 대구 시민을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홍준표의 영향력은 여기에 과연 210명 안에 있을 자리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빠니보틀 이건 그냥 읽으시고, 이건 좀 어제 술 먹고 인드라 기분 냈던 거고요. 우리 저 무바요님께서 인드라가 그 뭐죠, 윈디 실력 있죠. 가창력이야 뭐. 우리 무바요님이 하도 이렇게 얘기해서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노래 잘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실력이 우선이겠죠.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인드라가 괜히 그냥 어저께 노래 듣다가 보니까 헛소리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윈터.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찍 집에 가겠습니다. 빨리 설거지하고 가야 돼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뭐 워싱턴 톡 못 봤어요. 내일은 방송 안 합니다. 내일 무조건 방송 안 하고요. 쉴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